X축에 만나는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도록. 식은 헷갈린다 그죠? 주기가 몇인지도 몰라요. 몇 번 반복되는지도 모르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연수나 정수 조건 중에서 대입질을 안 한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실수의 범위보다 자연수나 정수는 워낙에 적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연거푸 대입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기를 뽑아보면요. 파이분의 저거니까 주기가 2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상황을 예측을 해보건데, 이런 상황은 안 되겠죠. 사인이 이제 최대 최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두 개가 절대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거고,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간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만날 거고, 그런 상황들이 일단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문제를 처음 보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저거의 구체적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이 경우는 일단 배제가 되겠죠. 그 경우를 어떻게 나눌지가 이제 관건인데, 뭐 경우를 요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접하냐 아니면은 저기 관통하냐 요거에 따라 나눌지, 혹은 A 값에 따라 나눌지. 가 먼저 전자의 경우 B 값에 대한 어떤 경우가 되겠죠. B가 몇일 때 몇일 때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꾸로 이제 A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A에 대해서. 근데 B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일단 A로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B에 대해서 먼저 해봤는데, 그러면은 왜 그게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되는지. 결국 갈림길이거든요. 어,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가면은 왜 더 쉽고 저 길로 가면 왜 더 어려운지 그것까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에 따라 저걸 봐보면 자연수니까 내가 대입질을 1부터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나 뭐 자연수 조건은 보통 문자를 n을 많이 주는데, 일단 저거는 문제 읽지도 말고 그냥 n에다가 1 대입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깨작질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빨리 들어와요. a가 1이라는 건 주기가 이제 2인 걸 의미하겠고, fx가 3 sin 파이 x 플러스 b 이렇게 돼서요. 자, 그래프가 0하고 5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가 5면요. 주기가 2면 주기 두 번 반복하고 이제 한 번 절반 나간 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절반 간 게 5일 겁니다. 얘를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가 1일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나머지 요건으로. 얘가 여기랑 같으면 되는 거죠. 자,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A, B 이렇게 있는 게 우리를 왜 혼란스럽게 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모르는 문자가 동시에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 플러스 y가 20이야. x, y 뭔지 알겠지? 이러면은 혼란스럽잖아요. x가 10일 때 y는 10일 것이고, 막 계속 그 숫자들의 조합이 바뀐다는 걸 생각하면은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 진정시키는 거예요. 네, 항상 이것도 A, B가 지금 부정인 상태니까. 그래서 A가 1일 때는 그림으로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A를 하나를 좀 진정시키니까 너무 쉽게 잘 보여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헷갈렸는지 내 심리를 불안하게 한 그 녀석을 타깃팅 하시는 게 좋은데, 다시 말해서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B 마이너스 3이 이제 0일 때죠. 그러니까 B가 3일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또 이제 아래에서 위에다 접하는 상황은 또 안 되겠죠? 얘가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서 여기 머리가 찍히는 상황, 엉덩이가 찍히는 상황만 되고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근데 대입형, 깨작형, 추론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열 15번 문제에서요. A가 2일 때 해볼게요. A가 2라는 거는 이제 풀이 좀 더 단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2면 주기가 4죠.
주기가 4라는 말은 여기 0부터 5까지 갔을 때 주기가 이제 한 번만 반복이 되고 4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반주기니까 한 번 반복되고 이렇게 어차피 이거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서 4분의 1 주기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죠? 얘를 하얀색을 들어서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서는 네. 여기 최대가 여기 접할 때 되겠고요. 그 상황을 그려보죠. 요렇게 가서 얘를 아래로 보내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 B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한 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확인이 되고요. 또 다음은 이 하얀색 그 자체죠.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게 또 확인이 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세요. 순간 착각했네요. 맞아요. 지금 B가 자연수기 때문에 네, 평행 이동을 이제 자연수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0하고 1 사이에 움직이는 거로 두 점 만나는 거 불가능하죠. 저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제 요거 하나 또 단순해졌네요. 네, 순간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3 저기 플러스 B 3 플러스 B가 얼마다? 0일 때죠. 이때는 이제 B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순서상 구하는 건데 지금 순서상이 그 왜 중3 때 했던 그 나뭇잎 그림으로 쌓이고 있죠. A가 1일 때 B가 3, A가 2일 때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주기가 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자, 세 번째. A가 3일 때 봐볼게요. A가 3일 때를 보시면은 이제 주기가 6이 될 거고요. 여기 한 주기가 다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되는 게 있을까요? 혹은 여기서 빠뜨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한 주기가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 주기가 3인데 3은 이쯤에 있죠. 여기까지가 반 주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한 주기가 다 못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좀 더 정확하게 그려봐도 그러니까 한 주기가 못 들어가고 6분의 5 그럼 4분의 3 주기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주기가 6이니까 여기까지 해갖고 다 가는 건데 5까지 보는 거니까 3하고 6 사이에 중점이 4.5보다 크니까 반주기는 들어간 거죠. 4분의 1 주기는. 자, 그럼 얘가 또 안 되겠죠. 얘가 되는 게 있을까요? 저기 위에 접해도 안 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주기가 더 커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위아래로 평행 이동이 이제 0, 1 이렇게 되면은 다 바로 건너뛰기 때문에. 자, 자, 그러면요. 어, 이게 1번, 2번에서 다른 경우가 없을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A, B의 개수. A가 1일 때 1개, 2일 때 1개. B가 자, 저기 0이면 네,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답이 세 개였거든요.
어디였는지 찾아보시죠. 이, 아, 이게 지금 최대 최소가 3배가 돼 있잖아요. 이게 3 마이너스 3이라서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기존에 세둔 건 다 되고요. 일단 답은 2번이고, 그럼 개수 3개를 세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제 공간이 이제 6이 있는 건데, 자, b가 3일 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b가 3일 때가 이렇게 여기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b가 그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인데 b가 3이면 딱 0에 대해서 접하는 거죠. b가 2가 되면 어떻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가 몇이죠? 여기 위치가 이제 b인데 네. 이 녀석은 요 허리띠 라인의 위치를 가리키죠. 자, 그렇게 해서 b가 0일 때부터 안 되는 거죠. b가 이제 작아지고 작아져서 0보단 커야 돼요. 0이 되는 순간 이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3보다는 3일 때 됐고요. 작거나 같다. 1, 2, 3, 3개. 3개가 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여기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그럼 4개가 되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벌어지는 거네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개 놓친 겁니다. 그 놓친 걸 이제 우리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여기가 B입니다. 허리띠가 B예요. 그래서 B가 딱 0으로 내려온 순간 3개가 되니까 안 되고 0보다 살짝 클 때 예, 2개로 유지가 되죠. 자, 이 녀석의 위치는 B-3인데요. 지금 우리가 센 거는 이제 여기 정수리가 여기 닿았을 때 그거 잘 세줬고요. 그러니까 이 2번이 까다로운 게 얘하고 이제 만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날 때 거기 안에서 소경우 안에서 또 경우가 나눠진다는 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B가 이제 0으로 닿으면 안 돼요. 0보다 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B-3이 딱 0일 때 안 되고요. 0보다 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B가 3보다 더 작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1, 2가 들어가는데 1, 2가 다 될까요? B가 1일 때 지금 어, B가 1일 때 생각해 보죠. B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B가 2일 때 그러면요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지금 B가 마이너스 3일 때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 녀석의 위치는 지금 B 플러스 3인데요. 정의된 함수가 있다.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들어. B 플러스 3이 0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3 하나 나왔고요.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요거 나왔고 접할 때 그러면은 B가 0일 때는 안 되고요. 0보다 더 커야 되고요. B-3이 0일 때 안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거. 여기 1, 2가 2개가 나와서 이제 4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뭘 잘못 쓴 걸까요? B 플러스 네. 여기서 얘가 잘 주죠.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지금 A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냈는데 이거를 굳이 B의 경우에 따라서 먼저 경우를 나누게 되면요. 문제가 되게 헷갈려집니다. 주기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B가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요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A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거인 건지 이거인 건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전자 후자 중에서
전자를 고정시키는 게 후자의 움직임을 전자를 고정시키고 후자의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이거 위치 이렇게 고정시켜 봐야 막 주기가 변하는 그림을 상시로 보기가 더 힘들잖아요. 네. 네, 요거를 고정시켜 놓고 이걸 위아래로 움직여 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저 A를 고정시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깨작질을 할 때 A를 먼저 대입해 보시는 게 유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9번 쉬운 4번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올해 9평처럼 제가 좀 이렇게 추론을 제법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10번도 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9월 6일 날 출제가 된 거는 아무래도 9평보다 저기 더 늦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9평의 성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시죠. 음. 어떤 극한값의 결과를 FT라고 정의를 할 건데, 어, A, B, C가 다 각각 다 서로 다르대요. 그때 다 더하래요. 자, 리미트 FT를 정리를 해볼게요. X를 T 플러스 1로. 아, 요거 한 2분 정도 줄 테니 풀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어떤 개념을 정리해 갖고 문제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뭔가 개념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완전 생추론형 문제들 있죠. 그런 거 그냥 훈련에 몰빵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연극한에 대한 좀 빌드업 개념이 필요합니다. 연극한. 마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0분의 0꼴 부정형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이 있는데 이게 큰 맥락적으로는 서로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무한대로 이 값을 보내려고 안 달라는 녀석이고 여기서는 이 녀석이 그렇고 그런 짓 하고 있고요. 얘는 야 0으로 가야지 하고 안 달라 있고 얘가 지금 또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큰 맥락에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분명 분모 분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더 크다면 얘는 어디로 갔었죠? 0으로 갔었습니다. 빠르게 할게요. 4가 더 컸으면 무한대로 갔고요. 자, 두 개가 같을 때만이 0이 아닌 상수가 가능했습니다. 요거는 마치 구단처럼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0분의 0꼴도 얘하고 비슷할 테니까 자, 0으로 가는 속도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 간편하게 x-1의 제곱이 있고요. x-1의 3승이 있어요. x를 1로 보낼게요. 이 값은 어디로 갈까요? 약분되고 나서 분모에만 남아 있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 거듭 제곱의 관점에서 봐볼게요. 분모가 더 분자보다 차수가 크면요 무한대로 갑니다. 둘이 역수관계니까요.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면 약분 다 되고 나서 분자에만 남아 있으니까 0으로 갑니다. 두 개가 똑같을 때만이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는 그 0으로 가는 그 0인자에 대한 차수요. 유일하게 0 아닌 상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입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무슨 짓을 해보죠? 한번 대입해 보잖아요. 분자가 0으로 가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분모가 t라는 녀석 때문에 저 녀석이랑 같은 0인자를 갖고 있는지 혹은 너는 0으로 가? 난 안 가는데 이거인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어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서 이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저가 된 상태에서 분자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근데 분모가 그 0으로 가는 걸 똑같이 0으로 가서 저 녀석이 0으로 가는 걸 약분시켜서 좀 제지하는 녀석인지 아니면 방관하는 녀석인지에 대한 구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요.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죠. 자, 얘 일단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인수분해 자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녀석도 이제 분모를 0으로 가는 녀석들의 이제 근이 t제곱이랑 마이너스 t제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t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니까 t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변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0으로 안 간다면요. 얘만 0으로 가니까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간다라면 약분되고 나서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경우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서 사실 경우 나누기를 안 하는 문제가 거의 단 한 문제도 없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뭐예요? 경우 나누기예요. 이 상황 저 상황 살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제곱이 t 플러스 2랑 같은 근일 때 이런 상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t제곱이랑 t 플러스 2가 같을 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묶어서 무슨 상황이에요? 0분의 0꼴인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0분의 0꼴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fx가 어디로 갈까요? ft가 0으로 가겠죠. 얘가 0이니까 t값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우리 경우 나누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봐볼까요? 경우를 나눌 때는 각 경우를 집합 A, B, C라고 했을 때 A, B, C가 서로소여야 되죠? 서로수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중복을 만들어 버려요. 경우수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A, B, C를 합집합했을 때 그게 전체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까먹고 놓치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고려를 하지 않는 애가 있어서 결실, 답이 더 작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나온 경우를 잘 세웠는지를 봐보면은 일단 이렇게 경우가 나눠지는데 자, 이 초록색을 기점으로 분모가 0으로 갈 때와 0으로 가지 않을 때와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이걸 대입해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0으로 가거나 얘가 0으로 가거나 두 가지죠.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것도 없으면서 전체도 이루어지니까 아 내가 경우를 맞게 세웠구나. 경우를 세우라고 하면 막 약간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1, 2, 3번을 세우시면 안 돼요. 저 초록색 규칙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건 넘기면 또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보고서 아 내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t가 2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저거죠. d가 0보다 작으니까 없습니다. t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얘랑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약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얘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값 갖는 겁니다. A, B, C. 자, 그럼 t가 2분의 1일 때 봐보죠. t가 2일 때 봐보죠. t가 2가 되면요. 결국에 이제 얘랑 같아진다는 건데요. 대입해 볼게요. x-4, x-4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t가 2일 때 써주죠. 그러면은 x는 4로 보내는 거고요. t가 2일 때니까 이거 다 지워지고 x 플러스 4분의 1만 남아서 이 경우에는 8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가서 얘가 이제 또 같아지죠? x-1로 지워지고요. x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극한의 결과가 f의 함수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 경우가 아닐 때는 분자만 0으로 가서 0이 될 겁니다.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이 세 개죠. 더해주시면 8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저거를 보고서 분자가 0으로 간 애를 발견을 하시고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와 0으로 가지 않을 때의 상황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확실히 이 만점 마무리를 보고 느끼는 게 예전에 만점 마무리는 되게 진짜 좀 시중 모의고사 복붙이 너무 많았는데 다른 만점 마무리에서 좀 새로운 느낌의 표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만점 마무리 시즌2 퀄리티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좀 낯설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수능 연계 같은 경우에는 만점, 그게 수능 연계는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렇게 두 책이긴 하죠. 근데 이제 만점 마무리는 이제 오피셜하게 저건 아니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네. 그러니까 도형 기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넓이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픈업, 이 문제를 보고서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이 제일 힘들잖아요. 시작이 되고 나면은 안 쓴 조건 찾아가면서 깨작깨작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물고 트는 게 힘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게 반지름, 사인 법칙 거의 90% 이상 쓰여요. 그런 생각 미리 던져줄 수 있고요. 물론 반지름이 그냥 뭐 외심에서만 그냥 쓰이고 사인 법칙 안 쓰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심을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인 법칙 이렇게 경우 수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A, B가 1. 자, 반지름과 한 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조선 무조건 그을래요. 왜냐하면은 반지름 길이 아니까 자, 이거 바로 돼야 되죠. 자, 사인 세타 이러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2R분의 A.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사인 법칙은 이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나오시겠고 이거 A분의 사인 세타 아니죠?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형 모양, 시계 모양이. 그 다음에 또 A는 어떻게 되나요? 2R 사인 세타. 그 물리학에서 거속식처럼 개발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A, B 보고서 지름인 2를 곱해주면은 지름분의 A, B 하면은 2분의 1.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숫자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60도죠?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쪽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30도란 보장이 없습니다. 새롭게 구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아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안 읽은 조건을 보면 C가 2개 준다네요. 루트 3이. 이렇게 루트 3이 되지만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도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루트 3이 되는데 이거 문제 읽어볼 시간 안 줬고 미안합니다. 이거 다음 문제를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저렇게 루트 3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도 어차피 내접하는 거니까 얘가 몇 도니? 60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신하지 않았어. 30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텐데 잘 보세요. 여기가 90도잖아요. 원주각을 90도로 갖는 거는 현이 지름일 때죠. 그래서 여기도 90도입니다. 여기 60도인 거예요.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죠. 여기가 1이었잖아요. 답이 이제 저기 루트 3인 거죠. 답이 3번입니다. 그렇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절대값이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항상 절대값이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어렵게 하는 요소 나왔었는데 문제 같이 읽어보죠. 지금 이 조건을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0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당황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조건을 내가 분명히 2개나 읽었는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시작하죠. 뭔가 감이라도 잡혀야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가 않는데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잖아. 오프너 조건. 원래 저 조건을 주고서 때려 죽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진행을 시작하게 물꼬를 터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저 시작이 아니더라도요. 저 시작에 있거나 시작부터 그게 가능하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 내려와 볼게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우리 친숙한 그래프죠. 이 오른쪽 영역은 상당히 친숙할 거예요. 가조건을 보고서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조건 정도가 이제 오프너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저거 우리 되게 알고 있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V자에다가 A가 어딘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근데 A는 뭐 A 값에 따라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조건을 가볼게요. 절대값을 하기 전 fx는 불연수점이 3개였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저걸 보고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기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 A가 얘가 아닐 경우에는 저거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죠. B1, B2, B3 중에서. 그리고 절대값에 의해서 끊어졌던 게 연결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깨작질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B1이라고 보면은 절대값에 의해서 이 하얀색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녀석들은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절대값에 의해서 여기는 하얀색에 도달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도 절대값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이 녀석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핑크색 어디 갔지? fx가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잠깐만요. 색깔을 다 섞어놨어.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fx는 이런 녀석이어야 할 거예요. 자, 될 수 있는 예시. 이렇게 조합. 그러면은 여기 불연속점 하나, 둘, 이쪽에도 그렇게 되면 3개 되겠죠. 네.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직은 특정은 안 돼요. 3개에서 불연속이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거 정리하고 와야 되거든요. 곱함수가 연속일 때. 이거는 저기 지식으로 내신에서 지금 내가 이제 수투 애들 내신 대비해주고 있는데 매 모의고사 회차마다 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곱함수의 연속성이 두 개의 문제 이상 안 나온 회차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네, 진짜 선생님들이 전국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떤 저거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저거에 대한 걸 정리해 볼 거고요. 미분 가능성까지요. 빌드업할 개념 요거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 판단해 보죠. 기억은 네, A가 0이면 A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예쁜 V자가 됐죠.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그렇겠죠. 얘가 이렇게 절대값에서 연속됐다라는 거는 경우 다 그려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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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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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경우에서 다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이시죠? 얘가 될 수 있는 게 요건데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조합하든. 기억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가 이제 저런 게 나오게 되는데, 네. A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불연속점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0이다. 자, 지금 니은에서 요 조건은요, 불연속점 중에 가운데 녀석을 0으로 하나 결정해버린 효과하고 똑같아요. 불연속점이 딱 3개만 불연속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불연속이 왼쪽에만 또 몰려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가 A3가 되고 그런 가능성도 있죠. 얘를 이제 3등분 해갖고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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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그래서 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서 2개 더 나올 수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B1, B2 이렇게 할 건데 음. 그러면 이제 GX를 봐야 되는데요. GX가 어떤 녀석이죠? fx는 일단 불연속 지점이 있는 불연속 함수예요.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모든 실수 전구간에서 미분 프리패스, 연속 프리패스, 극한 프리패스죠.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한 녀석이 불가능한 녀석을 곱하기로 캐리하는 유형이거든요. 저렇게 캐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캐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뭐죠? 0이죠. 함수값이 0인 거. 그거 더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기 G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0이라는 게 그 가장 작은 녀석이어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불연속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B1, B2, B3인 건 특정을 못 해요. 근데 그 0이 일단 얘네 중에 하나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GX는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0을 넣어서 0이 돼서 이 불연속점인 0을 불연속으로 확정된 저 0을 캐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B1, B2가 아니라 B2, B3일 수도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불연속점이 한 개 한 개 배분될 수도 있지만 몰빵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녀석인데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저기 0이다. 자, 이거를 또 저기 그거를 대칭성을 안 쓰시면요. 자, 여기서 또 갈림길인데요. 그냥 전공법으로 오케이. 이거 3차식이잖아요. 미분을 해서 극대 극소가 나오는 걸 대입을 해서 그 곱한 게 0, 그거 극대 극소가 구해서 그 더한 거 0인지 보는 게 완전 그 완고한 정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칭성을 알잖아요. 이거 무슨 함수야? 저기 그 기함수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겠구나. B1, B2가 대칭이라면 또 기함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 0,0을 지나는 3차이기만 하구나. 아,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인데 그 변곡점이 이렇게 떠다니면은 이제 기함수는 못 되는 거죠. 근데 걔가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면 기함수가 돼서 그때는 이제 극대 극소가 저게 되는 거잖아요. 극대 극소가 네, 그 점대칭의 그 대칭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극대극소가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가 이렇게 두 개는 이 케이스에서 극대극소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변곡점 땅한테 표시해 주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변곡점에 y좌표가 0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3차 함수의 대칭성에서 그래프 개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극대극소가 두 개 존재하는 개형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점 대칭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 대칭이라는 건 뭔가요? 같은 x만큼 갔을 때 y도 같은 거리 간다. 선대칭은 뭔가요? 같은 x만큼 갔을 때 y가 같다. 그러니까 점대칭은 이제 y도 같은 거리만큼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극대값 극소값 합이 0이라는 말은 뭘로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냐면은 변곡점의 y좌표가 0인지를 보면 되거든요. 네. 극대 극소값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에 있고 그 녀석들의 y의 중점은 변곡점의 y좌표, x의 중점은 변곡점의 x인데 그 극대값이라는 거는 y 값을 가리키니까 저거의 합이 0이라는 건 변곡점의 y가 0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0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진 녀석이 어, 변곡점의 y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은 이 조건이 필요하죠? 맞아, 이 조건을 놓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건을 사용을 안 하면 부정이 됩니다. a 플러스 b가 10이라는 그게 있는데 여기 사실 b는 3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못 봤어. 부정이잖아요. 조건을 활용을 안 하면은 그 넓은 경우가 추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여기 b1, b2, b3 더한 게 0이래요. 근데 지금 저 중에 하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면은 두 개가 부호만 다르죠. y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기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놓치니까 지금 제가 부정에서 항상 부정이라는 웅덩이가 우리를 헤매게 하거든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막 막막하게 만들어요. 불안함은 항상 그 부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막 그 상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막 내일 숙제 안 해갖고 막 회초리를 맞는데 그게 아플까 어떨까 뭐 이런 거에서 하여튼 그래서 저것 때문에 기함수라는 게 특정이 됐고 기함수니까 뭐 당연히 저게 0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도 판단을 보겠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 값들과 이제 여러 가지 B1, B2, B3 저거에 대해서 G 프라임 제로가 0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거를 불연속점에 못하니까 그 GX는
인수로 뭘 가져야 되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b1, x-b2, x-b3였어. 방금 전에 니은에서는 이 중에 하나를 0이 가져갔던 것 뿐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gx인데 g'x가 0보다 작다니까 그냥 식으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g'x는 번갈아서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b3 암살, 그 다음에 b2 암살, 그 다음에 b1 암살. 자,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고 그 녀석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또이또이네요. B1 B1 B2 B2 B3 B3 B1이요. 이렇게. 이 녀석이 0보다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계속 단순화시켜야 되죠. 저거를 보시면요. 저거 그 B2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문제 여기 B2를 3개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낫잖아요. B2를 B1, B3 마이너스 저거로 바꿔주니까 B2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럼 B1 더하기 B3잖아요. 자, 그럼 B2는 넘겨주면은 이거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B1의 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 다음에 B3의 제곱,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인데 2 B1 B2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1 B3. 자, 얘가 0보다 큰지를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서 봤던 식이에요? 우리 저기서 봤던 식이잖아요. 곱셈 공식 그 3승 여기 x 3승 마이너스 a 3승이 그 0일 때 실근이 x는 3으로 유일하죠. 우리 제곱근에서 아까 이따가 그것도 정리해 봐야 되거든요. 못 쉬겠다. x를 3승해서 a 3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x는 그 a 3승이나 숫자에 대한 3제곱근이잖아요. 실수 범위 내에서 홀수 제곱근은 플러스일 경우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일 경우에 마이너스 하나 그거 있죠. 그렇게 봐도 되고 이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제곱 ax 플러스 a제곱인데 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시죠? 얘가 항상 두 허근이 나오잖아. 항상 두 허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했던 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이 그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B1에 관련된 식이라고 보고 B3로 저기 B1에 관련된 저기 판별식을 써보셔도 항상 저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B1하고 B2가 같을 때만 0이 되잖아요. 같을 때만 0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저기서 다른 거니까. 이렇게도 보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해설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해설에는 인제 그 B1, B2의 경우를 다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이미 절대부등식이잖아요. 절대부등식으로 그냥 심화를 하셔도 될 텐데 이거를 인제 B1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저기 걔네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했다고 했을 때 여기 돼 있죠? 반응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B2가 양수라고 경우를 나누게 되면 B3는 강제로 양수죠. 그러면은 이거 B1만 넘겨주게 되면은 B1은 그거에다 마이너스를 하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B3 플러스인데 제곱, 이거 플러스인데 B1, B3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곱하면 플러스, B1, B3가 그럼 마이너스인데 B1, B1은 마이너스. 근데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게 되면 더 시간이 훨씬 걸리는데 해서는 자기 문제 푸는 시간 고려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B1은 음수고 더한 거 어떻게 했더라? 그거 좀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B2라는 녀석을 잡고서 그거 갖고 경우를 나눴더라고요. B2가 뭐 0일 때, B2가 0보다 클 때. B2가 0이면 그거보다 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뿔마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제 얘랑 똑같잖아요. 뿔마 반대니까. 그 지워줘도 양수인 거 나오죠? 요건 되는데 B2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B2가 음수일 때는 그거보다 작은 B1은 무조건 음수고, B3는 이 상태로 모르고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죠. 그걸 넘기면 양수니까 B3는 양수라고 할 수 있어요. B3는 양수고 B1 더하기 B2의 마이너스로 뭐 양수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좀 힘들게 했더라고요. B1은 음수인데 B3는 B1 더하기 B2, 그러니까 B1보다 절대값이 크잖아요. 절대값이 큰 양수, 그리고 곱하면은 B1의 제곱, B1, B2.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기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기 곱하기 해서 저거 되는 경우. 일단 좀 알고 있는지 인지 확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거냐면요. F하고 G를 곱한 게 미분 가능이 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혹은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한은 따로 안 해도 되거든요. F가 문제가 있는 녀석이에요. F가 불연속인 지점이 있는데 그 불연속 지점이 X는 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 불연속 지점이에요. 미분 불가능. 근데 G는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다 미분 가능하고 다 저기 연속이 냅니다. 자, 이러한 캐리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G가 해야 될 일을 묻는 문제죠. 첫 번째, 미분 가능성 볼게요. 자, 미분 가능성에서는 그 요건이 뭔가요?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네. 자, 그럼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캐리를 받는 F가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의 사연은 되게 많습니다. 첨점이거나 그냥 빵꾸 뚫려 있는 그 단순 불연속이거나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극한이 존재하는 미분 불가능일 때, 양심도 없지 극한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일 때, 이때는 GA가 0인 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것도 그 증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는 이 경우에만 이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왜 하필 불연속일 때도 아니고 왜 하필 극한에 의해서 나눠지나요? 그거는 그 증명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증명은 제가 빨리 써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뭐 내용이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은 그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 같이 나오는 건데, 내가 이제 연속에서 나올 내용을 이 1번과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문제를 내볼게. x-a에 그 f가 이제 불연속인데 x가 아닌데 x가 a일 때 이제 여기서는 뭐 7 이런 값을 갖고요. 여기서는 뭐 3 이런 값을 갖는데 여기가 7승이에요. 이게 f고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요. 그 극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0으로 가는 그 극한이 분모에 있는 케이스. 네, 그걸 말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G가 이게 A, 그러니까 GA가 0이라는 거는 X-A라는 인수가 한 개 필요한 거잖아요. 2분까지 해서 0이 되는 건 X-A라는 게 이게 두 개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덤수까지 0인 거면 세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수가. 인수 정리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G는 X-A라는 인수가 F를 미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F9가 곱하기 9가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 얘는 몇 개의 인수가 필요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헷갈리죠? 자,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안 헷갈리네. 잠깐만요. 정답은
9개거든요. 잠깐만요. 네, 정답은 9개입니다. 에? 왜요? 자, 볼게요. 그럼 안 되는 걸 대입해서 안 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9가 정답인데요. 그 9의 사연은 이제 저기 8 플러스 1로 볼 수도 있고요. 저기 7 플러스 2로도 볼 수 있거든요. 사연을. 이 숫자 의미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8개가 준비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x-a의 8승을 곱해서 여기는 하나가 남겠죠. 여기는 뭐 8승 다 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가 곱하면 f 곱하기 g가 어떤 애가 됐나요? a에서 극한이 저기 연속이 돼버렸죠. 극한도 존재해버리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뭐야? 극한이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요거 하나만 필요해서 하나 더 있어야 미분 가능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8개만으로 미분 가면 되지 않나요? 자, 그 미분 해보세요. 이거 미분하면 3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 미분하면 8 곱해지고 그래서 달라지죠? 아니 저기 뭐야 0 나오잖아요. 미분하고 여기 인수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7 플러스 2의 스토리로도 얘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a 7승 곱하면은 아유 이 애물따진 녀석 지워졌어. 3이 나왔죠. 여기는 뭐 7승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자, 어떤 놈이 돼버렸나요? 그래서 끌리냐. 자, 얘는 함수값이 0이고요. 얘는 3입니다. 그러니까 8개인가? 아까 8개에서 안 됐었는데. 헷갈리네. 3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애가 돼버렸구나. 그럼 8개 맞나? 왜 안 된 것 같지?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7 플러스 1인데? 자,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8개 곱하면 x-a. 그쵸. 8개 안 되는 거 맞죠? 여기는 x-a 남고요. 여기는 x-a 8승인데 연속은 됐습니다. 근데 그 연속만 된 거지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사라져서 미분 계수가 3인데 얘는 앞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라져서 0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 더 필요해요. 이게 9가 팩트거든요. 7을 곱하게 되면은 사라지고 여기 나오게 여기 있게 되고 어, 아 불연속인 상태로 남게 되죠. 그러니까 분모는 딱 얘는 그러니까 딱 분모는 사라졌는데 불연속인 상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저기 여전히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연속일 때 극한은 존재하니까 내 말대로 잠깐만 이게 왜 10 플러스 2가 좀 논리가 꼬이는데 써보죠. 미안합니다. 혼란 줘서 미안해요. 자, 7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 3되고요. 여기 7에다가 이제 x-a의 7승 이렇게 되는 건데 a에서 얘는 0이 되고 얘는 3이 돼서 극한은 존재한단 말이야. 아까 내가 극한이 존재하면 한 개만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x-a 여기는 8승 한 개 더 곱했어요. 미분하고 a 대입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3이란 말이야. 7 플러스 2는 스토리가 깨지나? 깨지나 본데. 예,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데. 이거 원래 좀 맞는데. 일단 9는 맞거든요. 네. 9가 되면 여기 2승 남죠? 여기 9승 남죠? 둘 다 그 저기 미분계수도 00 돼서 미분 저기 되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9가 맞는데 7 플러스 2 스토리도 저게 됐었는데 7승을 곱하면 3, 0. 그럼 극한은 존재하는 거잖아. 극한이 존재하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 이상하네.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계수도 두 개 필요한데. 잠깐 왜 부딪히지? 아, 그, 이 상황이 특수한 건데요. 저 상황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곱하기를 통해서 불연속이네를 연속으로 끌어올 때는 저기 GA가 0이다.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근데 분모를 0으로 보내는 불연속이면 저런 식으로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 분모를 없애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없더라도 x-a가 한 개 필요한데 요거 없애주는 양을 추가 그 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얘는 두 개부터가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서 알아볼게요. 원래는 x-a가 그러니까 저기 미분 아니, 저기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 더 있으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x-a를 내가 세 개 해보죠. 당연히 여전히 연속일 거고요. 여기 x-a의 이제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8 플러스 1 논리는 잘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획득이 됩니다. 미분 가능성까지. 여기까지 미분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분수일 때는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증명했던 그거에 좀 오류를 발견했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0인자가 한 개 있으면 미분 가능성은 총 두 개 더 필요하고, 네, 이렇게요. 근데 이런 함수가 아닐 때는, 아닐 때 봐볼까요? 내 극한이 존재 안 하는 케이스 봐볼게. f가 어떤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보여줄게요. a일 때, 얘가 예를 들어 상수함수로 그냥 간단하게 4분칠 때려 박을게요. 그럼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죠? 이 녀석의 내 논리대로라면 G가 프리패스인데 G가 미분 가능성이 되려면은 이때 이제 두 개 필요한 거거든요. x-a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 곱하면은 000으로 연속이 돼버리죠? 고마워. 너 덕분에 연속이 됐어. 하지만 그거 미분하게 되면 357이니까 미분 불가능은 유지가 되죠? x-a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미분해도 저거 되니까 네,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내가 x-a를 곱해서 여기 이제 0인자를 더 없애준 만큼 곱했어요. 한 개를. 한 개 곱해줘서 3하고 7? 네, 3이라는 분명히 극한은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극한 존재됐으니까 하나만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필요했다 이거죠. 조심할 점이네. 그래서 지금 이거 내신에서 지금 내가 말한 것도 그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네, 하여튼 좀 길게 얘기해 봤고요. 다음 문제. 두 문제 정도. 네. 13, 14번 묶어서 가보세요. 13번이 조금 어렵지 아니, 저기, 사람한테 다를 수 있는데. 가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오히려 평균 난이도 자체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킬러가 없어진 대신에. 최우천 계수가 2차 함수고요.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0이 되는 거.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처음 보고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정적분을 해서 0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음수인 게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일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음수랑 양수랑 적당히 적분돼서 0이 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조금 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정적분의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평행이동을 해서 대신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0부터 2까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요거 대입한 거 요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대칭 구간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요.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 녀석의 말뜻을 보면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f는 지금 어떠한 2차 함수인데 걔가 평행 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죠. A 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A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정이죠. 아직. 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어떤 이렇게 두 근을 갖는, 두 근을 안 가지면 안 되죠. 두 근을 갖는 fs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을 우리 좀 친해집시다. 네. 이렇게 다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0이 되는 게 가능해야 되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0인 걸 만족시키면서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두 가지 포인트를 시켜줘야 되는 건데, 자 보시죠. 둘러싸인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0이 되는 건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넓이를 그 작게 만들고자 정해지지 않은 f를 너무 위로 올려서 끝에만 살짝 걸치게, 왜? 최소 만들라고 그 짓거리를 하게 되면 뭔 일이 생겨요? 얘를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져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정리했던 그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넓이의 최소값. 최소값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렸던 그 두 개 그림 또 그릴 건데요. 바로 이 주황색 녀석과, 아 뭐야 씨. 주황색이 아니라 상아색인데. 이 녀석을 보라색으로 터치를 할게요. 자, 보라색이 좀 특별한 녀석이잖아요. 아까 이제 가장 미련했던 그 녀석. 두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저기 주황색은 어 일단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얘를 번호를 붙일게요. 얘를 그다음에 보라색을 나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첫 번째, 가하고 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x축 평행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래 면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면적이 같아요. 둘러싸인 면적 같아요. 그쵸? 네, 동의하시죠? 여기 아래 같잖아요. 근데 가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으면 아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부각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가나의 차이점은 둘 중에 누가 더 이 조건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지금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상쇄시키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다시 정리가 안 되네. 누가 더 어려울까라는 말은 이제 조금 단어가 중의적이라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저 고정된 구간 안에서 정적분을 할 건데 그 적분이 가가 크나요? 나가 크나요? 가가 크죠. 가는 야무지게 큰 놈들 싹 다 담아온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야무지게 막 다 담아왔어요. 바꿔 말해서 이 적분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의 최소값이 바로 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쵸? 네. 이 보라색 컨디션이 되게 특별한 컨디션이라고요. 정해진 적분 구간 안에서 이차함수가 가장 그 정적분이 작을 때예요. 왜냐면은 미련하게 이거 플러스 챙겨올 거를 가장 미련하게 챙겨온 애들이죠. 나가 이제 최소가 됩니다. F가 정적분을 했을 때. 자, 네,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은,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 자, 그럼 이거하고 이제 논리를 이제 본딩을 하면 마무리인데,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 그러니까 상쇄시킬 도구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도구를 가장 적게 가져오는 녀석을 기준으로
만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인 요 녀석을 상쇄시켜야만이 이 플러스로 정적분이 이제 0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얘가 이제 저기 그 X축으로 시프팅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얘네 주황색도 그렇고 보라색도 그렇고 다 0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얘를 상쇄시키는 힘이 가장 약한 요 케이스가 0을 만들 수 있으면 저기 이 주황색도 0을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의 최소값은 이게 어떻게 계산을 짓더라? 저게 핵심이긴 한데 잠깐만. 넓이의 최소값은 넓이의 최소값. 그 내가 여기 있는 두 근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갈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우리 두 근을 가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근을 내가 어차피 평행 이동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k하고 마이너스 k라고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차피 f는 이제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 사이 이루어진 넓이 s는 둘러싸인 넓이 그 넓이 s는요 이렇게 되죠. 6분의 6에다가 2k 3승이니까 8k 3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넓이의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k의 최소를 알면 되는 거죠. k는 이제 요 폭인데.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구하는 거에서 먼저 내려왔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넓이의 최소는 선생님 여기 k가 아니고 마이너스 k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배치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난 결국에 이 k의 최소를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k의 최소를. x축을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결국 k의 최소를 알면 됩니다. 근데 k가 어떤 걸 만족시키는 애여야 되냐면은 저거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걸 만족시킬 수 있는 애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딩이 되는데요. 지금 k하고 마이너스 k의 위치가 아까 내가 이제 조명했던 요 위치에 왔을 때도 만족이 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 내가 이제 이 보라색 그림 상황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6의 x 마이너스 k와 x 플러스 k를 이제 정적분을 했을 때 그 녀석이 최소인데 이 녀석이 이제 정적분의 최소란 말이에요. 이 보라색 그림일 때 딱 저렇게 놓였을 때가 그 최소인 녀석이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0이 될 수 있는 실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어떤 이라는 거는 저 0이 되는 애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해역이 이렇게 되면은 그 0이 되는 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보라색의 그림 상황을 나타낸 건데요. 보라색이니까 K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정적분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저 정적분이 최소가 되는 기하학적인 상황에서 정적분을 했을 때 그 최소가 되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다른 그 어떤 쉬프팅한 그림도 다 0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생 논리인데 지금 이 2차 함수의 쉬프팅에 따라서 그 녀석의 적분값이 머물 수 있는 구간이 요거라고 해봅시다. 주황색처럼 가게 되면은 이제 적분이 좀 값이 커지게 될 거고요.
보라색이 가까워지면 적분이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 적분이 가장 작을 때 녀석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저기 0이 될 일이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자,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가까워질수록 이 고정된 구간 안에서의 적분은 가장 작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소인 거죠. 근데 보라색에서 멀어질수록 이 적분 값은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전학생 논리로 가장 작은 녀석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0을 만족시키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 최소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제에서 어떤이라는 말을 쓰였기 때문에 저걸 만족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빨간색 빗금이 전부 다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은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험 점수가 100점이야. 이거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모든 학생은 시험 100점이야.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는 참이 되기 어렵고 어떤은 참이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 수학과 명제에서. 그래서 얘는 어떤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근데 공집합이 되는 그림이 요거잖아요. 가장 고정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이 보라색 그림일 때가 적분이 최소가 되는데 그 최소가 만약에 0보다 커버리면 나머지 싹 다 0보다 크니까 0인 애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최소인 애가 0이거나 0보다 작아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논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K가 최대일 때 얘도 최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그림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정적분의 평행이동에서 생각하는 거. 정적분의 평행이동에서 저 대칭 구간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이고 그 안에 있는 F가 저런 식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의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F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적분 구간의 중점에 축이 위치한 그림은 정해진 구간 안에서의 이제 정적분의 최소가 되게 되고 그 최소인 녀석이 적어도 음수가 되어 0이거나 음수여야지 그 부정인 많은 애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논리. 만약에 최소가 배신했어요. 나도 0보다 커질래. 그러면은 0인 애가 단 하나도 없게 돼서 얘가 그렇게 쉽게 참이될 수 있는 제가 거짓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근을 마이너스 K하고 K라고 놔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둘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축이 여기 사이에 가운데 0일 때를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마이너스 K하고 K하고 두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K와 K인 상황에 즉 적분이 최소라고 간주된 상황이 0보다 크거나 작다. 그럼 그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아랫부분 넓이와 이 녀석의 아랫부분 넓이니까 그 넓이도 얘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보라색 그림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이너스 K하고 K에서의 넓이가 8K 세제곱으로 K가 크면 얘도 최대값, K가 작으면 최소값이어서 K가 작을 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을 때 그 녀석이 이제 적분들의 최소값인데 그 녀석이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되니까 여기서 이제 K의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S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해봐야 되죠. 마이너스 1가 적으니까. 자, 얘는 그 대칭 적분이기 때문에 0부터 1의 2배에다가 6x제곱 그 다음에 저거 어차피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k제곱이죠. 이렇게 6을 밖으로 빼주면요 1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3분의 1에다가 다항함수에서는 구간 하나가 0 있는 게 되게 반갑죠. 왜냐면은 적분하면 x가 필이 하나 생기는데 0 대입하면 필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분 해준 다음에 1만 대입하면 끝나거든요. 3분의 1 대입 끝나고요. 마이너스 k 제곱 끝나고요. 그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잠깐만요. k 제곱 맞죠? 그러면은 k 제곱이 이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k는 우리가 이제 0보다 클 때 양수를 두기로 했으니까 k가 이제 루트 3분의 1이 이제 최소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루트 3분의 1의 최소니까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을 해주면은 3 루트 3분의 8이 돼서 네, 유리화 해주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기본 사고력이 없거나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거 사실상 그냥 못 풀고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설프게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이 문제를 애매하게 건드렸다가 시간만 잡아먹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애매하게 공부했다면 아예 14번은 그냥 버리는 게 맞고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다른 걸 다 맞춘 상태에서 14번 정도의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등급이 바뀌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 해보고요.